여러분, 조선의 국모라 불렸던 왕비의 삶이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 같지만 사실 그녀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인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리를 본 뒤에도 자기 손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왕비의 배설물을 직접 맛보고 냄새를 맡으며 건강을 체크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려 5kg이 넘는 거대한 가채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뷰티 루틴까지 우리가 몰랐던 조선 왕실 1%의 초호화 밀착 서비스와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매와 틀리라 불리는 휴대용 변기 앞에서조차 체면을 지켜야 했던 그녀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24시간 감시와도 같은 밀착 케어 속에서 중전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단순히 권력이 아닌 감내해야 할 고통의 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알던 화려한 중전마마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전해드리는 브라이언 히스토리입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여인의 동경을 받았던 왕비. 비단옷과 눈부신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일상은 마치 구름 위의 삶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현대인이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지독한 감시와 기묘한 서비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에게 궁궐은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안식처가 아니라 법도라는 이름의 촘촘한 그물망이 쳐진 거대한 유리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깊은 밤 잠자리에 드는 찰나까지 수십 명의 시선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심지어 미세한 숨소리조차 기록의 대상이 되곤 했죠. 오늘은 조선 왕비들이 누렸던 특별하지만 고단했던 밀착 헤어 서비스들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들이 감내해야 했던 진짜 삶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롭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왕비의 화장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왕비는 절대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와 틀리라 불리는 휴대용 변기 서비스를 사용했죠. 변을 매화에 비유해 부를 정도로 왕실의 언어는 우아했지만 그 실상은 꽤나 복잡했습니다. 이틀 안에는 잘게 썬 여물이나 젤을 두껍게 깔아두었는데 이는 왕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보리를 볼 때 발생하는 민망한 소리와 냄새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요즘 화장실의 에티켓 벨과 같은 원리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뒷수습 과정입니다. 왕비는 스스로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라 불리는 지밀라인들이 최고급 명주나 정결지를 사용해 모든 것을 대신 닦아주었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극강의 서비스처럼 보일지 모르나 매 순간 타인의 시선 아래 자신의 가장 사적인 생리 현상을 노출해야 했던 왕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구중궁궐 안에서도 그녀에게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비가 남긴 이 결과물은 곧바로 내의원의 어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이는 왕비의 배설물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냄새를 맡으며 심지어는 혀끝으로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왕비의 소화 상태와 장 건강을 체크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변의 맛이 달면 당뇨를 의심하고 지나치게 쓰면 담즙 분비의 이상을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왕비에게는 배설물조차 국가의 기밀이자 건강의 척도였던 셈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왕비의 몸이 곧 구금과 직결된다고 믿었기에 행해진 최고의 정밀검진 서비스였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 내 건강을 위해 변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기록한다면 과연 대접받는 기분일까요?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기분일까요? 화장실 안에서조차 온전한 사생활과 자유가 없던 그녀들의 삶은 시작부터 이토록 범상치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침 치장 시간을 살펴볼까요? 조선 왕비의 아침은 세수부터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폼클렌징을 쓰듯 왕비는 팥가루와 녹두가루를 섞은 조두라는 천연 세정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백을 위해 쌀을 씻은 물로 정성스럽게 세안을 했죠. 여기까지는 요즘 우리가 하는 천연팩과 비슷해서 아 맞아, 나도 저런 거 해봤지 하며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바로 왕실의 권위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채입니다. 이 가채의 무게는 자그마치 5kg에 달했습니다. 쌀 한 포대를 머리에 얹고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심지어 이 가채는 당시 기와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고가였는데 체구가 작은 어린 왕비나 부녀자들은 이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뼈가 부러져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 죽음의 뷰티템 때문에 결국 영조대에 이르러 가채 금지령이 내려졌을 정도였으니 국모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목숨을 거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던 그녀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머리를 올릴 때마다 목을 짓누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모로서의 위엄을 위해 왕비는 그 무게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생기는 거북목 통증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고문을 매일 아침 뷰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겁니다. 실제로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여인이 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한 장치였습니다. 게다가 화장품 성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백옥 같은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분에는 다량의 수은과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금속들은 피부를 즉각적으로 하얗게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고 치아를 빠지게 하며 심지어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정신착란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겉으로는 고귀한 빛을 발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중금속 중독으로 몸이 무너져 가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화려한 가채와 하얀 분칠 아래 가려진 왕비의 뷰티 루틴은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잔혹한 고통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왕비의 밥상에 왜 항상 은수저가 올라왔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왕비의 식사인 수라상은 12가지 음식이 올라가는 사내진미의 결정체였지만 그녀는 이 맛있는 음식을 결코 마음 편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늘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었고 왕비는 독살의 위협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은수저를 넣어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는 독성 체크 서비스가 필수였습니다. 은은 비소와 같은 황성분의 독과 반응하면 순식간에 검게 변하는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 이는 당시 가장 흔하게 쓰이던 암사용 독을 가려내기 위한 최선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산해진미가 가득한 밥상 앞에서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이 입맛을 돋우는 향기가 아니라 혹시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서늘한 공포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식사 장면들이 실제로는 매일 3번씩 목숨을 걸고 치러야 했던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었던 셈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더 결정적인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미나인의 존재입니다. 기미나인은 왕비가 숟가락을 들기 전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비는 기미나인이 음식을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겨우 첫 술을 뜰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갈비찜이나 신선한 회가 눈앞에 있어도 남이 먼저 먹고 남긴 음식을 식은 상태로 먹어야 했던 것이죠. 요즘처럼 따뜻할 때 바로 먹는 혼밥의 즐거움조차 그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단순히 독을 검사하는 것을 넘어 음식에 간이 맞는지 혹은 재료가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철저한 검증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정성껏 구워낸 고기 요리를 앞에 두고도 누군가의 생사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이 과연 대접받는 시간이었을까요? 최고의 성찬을 앞에 두고도 매 끼니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왕비의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이자 권력이 주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서글픈 그림자였습니다. 이런 식사 시간의 긴장감은 왕비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수라상 곁에는 늘 소화를 돕는 생강차나 진피차 같은 약재를 준비하는 전담 나인들이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왕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소에 들어 잠을 잘 때조차 지밀상궁들이 문밖에서 밤을 새워 대기하며 왕비의 잠꼬대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살폈습니다. 심지어 왕비가 밤중에 물을 찾거나 작은 뒤척임만 보여도 상궁들이 즉각 반응해야 했기에 그녀의 사생활은 24시간 내내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밀착 서비스는 사실상 숨막히는 감시였으며 누군가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왕비들은 만성적인 신경쇠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퇴근 후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평범한 자유는 조선의 국모에게는 평생토록 허락되지 않은 가장 비싼 사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인생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부부관계조차 본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왕과의 합방 날짜는 관상감에서 하늘의 기운과 음양의 조화를 따져 정해준 길일에 무조건 맞춰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감정보다는 건강한 후계자를 얻기 위한 국가적 대업이 우선이었기에 몸이 고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정해진 날이면 의무적으로 동침해야 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합방하는 날 밤의 풍경입니다. 방문 바로 앞에는 노련한 상궁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밖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방 안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왕이 너무 기력을 쏟아 무리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전하, 이제 옥체를 생각하시어 그만하시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장 내밀한 순간조차 국가의 업무처럼 철저히 관리되고 감시받아야 했던 왕비의 삶에서 인간적인 설렘이나 낭만이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법도가 되는 삶, 그것은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왕비는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생을 높은 담벼락 안에서만 보내야 했죠.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마음껏 울거나 화를 내는 것도 국모의 품위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평범한 즐거움이 왕비에게는 불가능한 꿈이었을 겁니다. 특히 조선의 법도상 왕비는 부모의 상조차 직접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궁궐 밖으로 나가 임종을 지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궁궐 안에서 북쪽을 향해 곡을 하며 슬픔을 사겨야만 했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억압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는데 실제로 많은 왕비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화병에 시달렸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평생을 감내해야 했던 지독한 인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왕비가 그 자리를 지켜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나라의 어머니로서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채의 무게는 실질적으로 목을 짓눌렀지만 그만큼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했고 매와 틀의 굴욕은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가의 안정을 꾀하는 필수적인 방편이 되었습니다. 24시간 계속되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감시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울타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개인의 자아를 지우고 국가의 상징이라는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입어야만 했던 처절한 자기 절제의 과정이었습니다. 왕비가 누린 1%의 서비스는 사실 개인의 편안함이 아닌 유교국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하고 엄격한 장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안에서 그녀들이 견뎌낸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 기꺼이 감내한 거룩한 인내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조선 왕비의 24시간 밀착 케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초호화 삶 같았지만 그 실상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국가의 아니라는 명목 아래 포기해야 했던 처절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만백성의 우러름을 한몸에 받았으나 정작 자신의 배설물조차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했던 그녀들의 삶은 화려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24시간 내내 타인에게 노출된 채 사생활이 전무한 환경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조선의 국모라는 무거운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 고독과 육체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화려한 금박 비녀와 눈부신 당의 뒤에 숨겨진 왕비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던 한 여인의 고군분투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역사의 뒷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유가 사실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놀라우셨나요? 5kg의 가채를 쓰고 살기, 아니면 매일 배설물을 검사받기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비에게는 그런 원초적인 자유조차 국모의 품격이라는 이름 아래 허락되지 않았던 셈이죠. 혹은 이것만큼은 내가 왕비라도 절대 못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은 싫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기꺼이 견뎌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읽으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역사는 단순히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삶의 지혜를 건네는 대화의 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왕비의 고단했던 삶을 통해 평범하게 밥을 먹고 자유롭게 잠을 자는 여러분의 소박한 하루가 사실은 그 어떤 왕비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빛나는 시간이었음을 새롭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브라이언 히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질 수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기록했던 사관들과 세계기록 유산인 승정원일기 같은 방대한 기록 덕분입니다. 왕실의 가장 은밀한 생리 현상부터 식단 하나하나까지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했던 그 철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를 들여다보는 귀중한 렌즈가 된 셈이죠.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사실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삶과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사람 냄새나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기괴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왕비의 밀착 서비스들은 역설적으로 국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사적인 영역이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공적 상징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가장 큰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비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몸 하나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조차 갖지 못했던 화려한 수인이었던 셈입니다. 5kg의 가채보다 무거웠던 것은 아마도 한나라의 안녕과 법도를 온몸으로 지탱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책임의 무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선의 왕비보다 더 빛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하루 내가 누리는 이 평범한 공기와 소소한 선택의 자유가 과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한 간절한 기적이었음을 기억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